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지난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중 만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른바 정보기술기업 대장주들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들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나스닥 전체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최근 나스닥 지수의 고공행진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합니다.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통신 연락 채널 단절 조치를 강행한 것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는 한국만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인식에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이 중국 화학소재 업체 산산의 액정 표시 장치 사업을 매각한다 밝혔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중국이 LCD 후방 산업을 빨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또다시 보합권 수준에서 좀 답답하게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지금 조금 전에 강보합으로 또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아니라 이제 만스닥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나스닥이 장중에 드디어 10,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 S&P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고요. 언택트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이외에도 애플 많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어느 정도의 투기성 세력도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FOMC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결과는 오늘 밤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곳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새로운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요. 아무래도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고요. 이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인데 FOMC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증자 개별 종목 이슈가 있지 않다면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2190선 전후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확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보시면 2200도 터치를 했고요. 지금 2200 터치를 할 때마다 조금 밀려 내려옵니다. 확실히 2200이라는 그 마디 지수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2000 넘어가면서부터 2100, 2200 얘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2200이 빨리 좀 왔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또 사네요. 기관이 2,351억 원. 개인,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 이거래일 만에 또 파네요. 1,376억 원. 일단은 기관 쪽에서 다시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도 오늘 또 퐁당퐁당 장세에서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올라가고요. LG화학 올라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또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는 특징 지수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삼성 SDI 올라갑니다. 현대차 오늘 운송장비 쪽이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빠지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도 조정이 좀 나옵니다. 네이버 올라가니까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건,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빠지는 가운데 SK, NC소프트 올라가는데 NC소프트 오늘은 또 올라가지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3%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간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760부근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요즘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수급 주체가 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관련 주도 오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살짝 조정받네요. 그 시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넘어갔고요. HLB 조정 오늘도 나옵니다. 알테오전 조정받는 가운데 시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NM 펄어비스 조정이 나오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요즘에 뭐 시세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KMW가 최근 장세에서 크게 뭐 밀리지도 않고 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오랜만에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거래일 연속으로 괜찮은 흐름 보이면서 8만 원 돌파를 시원하게 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여전히 가져갑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지금 목표가 높이는 레포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조정, 그리고 슈젤,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메지온 조정받는데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신풍, 부광, 앱클론, 뭐 이 외에도 레고캠 대다수의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도 조정이 나오면서 1193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가는 수요일 장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LG화학,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CD 편광판 매각 이슈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LG화학이 1.73% 오르면서 가격은 44만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상승폭 키우면서 최고가 44만 2천 원을 터치했고요. 상승폭 조금은 줄인 모습입니다. LG화학이 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 기업에 1조 3천억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LCD 편광판 등 일부 제품군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로써 LG화학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LCD 부문 사업 정리를 마무리 짓고 OLED를 비롯해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에 전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레고캠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현재 25%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12만 4,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에 횡보하던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레고캠바이오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등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보물질은 렘데시비르와 비교해서 약효가 수십 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레고캠바이오는 동물 시험을 통해서 약효와 독성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추가 비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ABL바이오는 플랫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16%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는 2만 6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지나서 상한가 터치한 후에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ABL바이오가 2020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해서 플랫폼 기술 및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10여 개의 파트너사들은 모두 글로벌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빅파마들인데요. 기술 이전 주 대상은 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36% 오르면서 가격은 1,180만 원대, 이더리움이 0.13% 올랐고요. 29만 6천 원대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겠습니다. 0.26% 오르면서 가격은 30만 원 조금 넘어섰고요. 에어드란이 5%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3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소폭 내리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55,000원대, 모네로는 82,3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확인했습니다.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뉴딜 중심의 경기 부양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 관련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수소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어제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차였었고요. 특히 수소차 관련된 쪽은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 됐었죠. 어떤 정부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아직 그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는 흐름인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강한 테마를 한번 이룬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 아직 장기적으로 가시화가 되려면 2025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관점 쪽에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밸류를 크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친환경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 수소차 관련된 쪽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국가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한 100% 시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론 장기입니다. 2030년 앞으로 한 10년 이상 걸릴 계획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가 관심을 좀 크게 갖기 시작해서 이쪽의 일자리나 이쪽에 어떤 산업의 동력을 찾아가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한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유럽과 한국의 어떤 환경정책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독일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300억 유로 중에서 약 한 176조 되죠. 여기서 경기부양책 관련된 내용 중에서 300억 유로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 가까이가 녹색 산업 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보조금이 110억 유로, 거기다가 그린 수소 투자가 90억 유로 하는 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녹색 산업 쪽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2025년까지 총 76조를 뉴딜 정책에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 그린 뉴딜 분야가 2022년까지 12조 9천억. 그래서 올해 1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근데 올해 반이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1조 원대가 넘는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또 어떤 기술 패권을 노리는 그래서 새로운 선도 기술을 계속 탐구하는 중국과 일본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또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확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제는 시장을 뒤흔들었던 게 니콜라라고 하는 테슬라에 이어서 니콜라 라라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 수소 연료 전지 차량과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먼저 세미트럭 관련돼서 니콜라 1이라는 자동차가 부각을 받았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29일 날부터 지금 예약 판매가 10,000대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배저라고 하는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요. 이 연료 전지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지금 저희가 보통 자동차의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정지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이 2.9초입니다. 무슨 스포츠카인가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또 최대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보게 되면은 965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하고도 남아서 서울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행 능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펙에 합병을 하고 주가가 35달러대에서 73달러대, 80달러대까지 오늘 올라왔죠. 그런 급등을 하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테슬라와는 좀 다르게 테슬라는 전기차를 자체 생산하는데 아마 이 니콜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력사와 어떤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생산에 대해서 외부 파트너를 어떤 손을 잡고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맞잡은 손이 어디일까가 앞으로 가장 또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어제 리포트도 같이 나오면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된 쪽에 2차 전지 부품으로 쓰인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헝가리 법인이 설립되면서 또 이제 본격적인 내년에 유럽향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좀 비싸죠. 이 전기차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의 특징이 성장성도 다 좋다. 그런데 좀 주가가 고밸류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한데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진다이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일의 수소차용 수소탱크 제조 기업이긴 하지만 2분기는 넥소가 생산량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담감은 2분기에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산퓨얼셀 오늘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발전용 연료전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두산그룹 재편에 대한 어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주가를 끌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밸류가 부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종목들 성장성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저희 주변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되면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데 밸류가 비싸다 보니까 추경 매수에서는 좀 이득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슈가 좀 잦아들 때 어떤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득본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피해를 본 업종이나 뭐 지금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섬유 패션 쪽이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수출 뭐 다 안 된다라는 얘기들 있고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종이 어떤 게 있고 향후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률 게임 섹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도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안 오른 종목의 섹터가 대표적으로 의류 그리고 또 섬유, 뭐 신발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어떤 타격을 받았던 업황이죠. 어떤 미용이라든가 스포츠, 문화, 레저, 여행, 교통만큼이나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낮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국면이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즉 의류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계속 하향화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회복되지 않은 실업률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 쪽에서 계속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또 금요일 날 기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겠지만은 여전히 저점에서 회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 회복되면서 내년 가야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또 하나 탈중국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의 중국산 의류 제품의 마켓 셰어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15년도에 중국이 의류나 신발 쪽에 영향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같은 업체들이 어떤 수주가 늘어났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반사이익의 가능성도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의류 시장은 지금 최근에 온라인 쪽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은 나한테 잘 맞을까 싶어서 반품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관련된 업체들은 가성비라든가 또 배송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쪽을 강화시키면서 이해 트렌드를 계속 맞춰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 아웃도어 쪽이 계속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특히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여행, 특히 소규모 여행, 캠핑 쪽으로 관심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캠핑 매출도 증가하고 남성 등산복, 여성 등산복도 20% 이상씩 다 늘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섹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기적으로
어떤 회복하는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던 좀 세부 섹터 쪽으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의 대표 주자가 영업무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 6%대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 선전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아웃도어 쪽의 대표 주자죠. 이런 쪽의 수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인데 네이죠. 그와 함께 의류 잡화 쪽도 계속 확대시켜 가는데 네이 쪽에서 리복, 퓨마, 아디다스 이런 쪽에서 OEM 매출로 많이 이어지는데 솔직히 속옷에 브랜드를 입었다고 어디 자랑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만큼 질을 많이 따진다는 관점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925억대 한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가총액 5천억대는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코엘 패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FOMC를 좀 봐야 돼요. 지금 FOMC가 시작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지나야지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세장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잠시 쉬어가느냐의 이제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나쁠 것이 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FRB가 할 수 있는 행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달러 쪽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채권 쪽에서 장단기 국내 스프레드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준의 반응이 어떤 방향 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이 약간 좀 짐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가 본격화되는 이제 경기 개선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6월하고 그 6월 이후에 3분기 특징하는 미국 국채 일정을 감안한다면 정책 대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발행에 순조롭게끔 목표 금리제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현재 긍정적인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향 설정보다 현재 수준에서 좀 더 우호적 정책 아니면 지금 준하는 정책만 나와도 시장의 강세, 현재 상태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되는 정책의 영향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 우려감을 해소시키고 지금 국채 발행 때문에 약간 좀 유동성 우려감이 6월 후반부부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제어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도 FOMC 일정은 계속 7월에도 있고 9월에도 일정이 잡혀 있고 미국 재무부 3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8월도 초에 있기 때문에 설사 약간 좀 시장의 기대를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좀 반응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다음 회의에서의 어떤 그 다음 조치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호재 발생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향후에 반전을 기대하면서 기회를 좀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지난번처럼의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해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유동성만으로는 최근의 강세가 해석할 수가 없죠.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증가하는 폭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집계된 연준 자산 같은 경우가 7조 1,652억 달러이긴 한데 5월 마지막 주하고 6월 첫 주를 봤을 때 3월 QE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적은
600억 불 정도 그 수준에서 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근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만으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자산 선호현상은 오히려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경기 회복 시그널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CRB 인덱스나 BDI 지수나 EMBI 스프레드를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CRB 인덱스나 BDI 지수는 종종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채권 지수 스프레드로 이렇게 좀 이머징 자산 선호도에 좀 회복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글로벌 채권 ETF 추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도 그렇고 이번 주초도 그렇고 볼 때마다 이게 참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저 기간이 2018년에 이머징 마켓 정점을 친 이후에 위에 쪽에 그 미국의 금리 ETF고요. 아래쪽은 빨간색 선의 이머징 마켓 JP 모건에서 발행하는 그 이머징 마켓 본드의 인덱스인데 저 두 개의 스프레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EMBI 스프레드를 구하거든요. 근데 오렌지 색선으로 좀 표시한 그 구간에서부터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누적으로 순매도를 전환한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졌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져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확 벌어졌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 벌어졌던 모습들이 지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 하단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 파란색 선이 저 오렌지 선 쪽으로 근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차이는 아직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이 빨간색 선이 오렌지 박스권 안으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는 줄어들거나 이제 반전의 시기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오렌지 색선의 박스권 정도의 스프레드로 줄어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환율도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긴 해요. 1,2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1,200원대 초반만 와도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물론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매수를 해주고 있진 않거든요. 어때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얘기도 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본 표에서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보다 더 빠르게 절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경우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유동성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향후에 달러의 방향이 채권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채권 쪽의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러 향방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모습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통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모멘텀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쪽의 금리 수준과 채권 발행 이쪽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환율 수준의 움직임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의가 뭐 그다지 볼 거 없고 소문나지 않게 먹을 거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후로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크게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모습들 이외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투자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투자 기회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가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은 이 레버리지 성격의 투자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본다면 상품 시장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장 쪽에서 진행이 되지 못했었던 IPO 같은 경우는
또 부가적인 기회로 우리가 또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IPO 쪽으로는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구 효과의 절정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IPO 일정이 빡빡하게 좀 다양화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올해에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IPO 자격에서 좀 얻어지는 부가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회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메리트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얻는 이런 IPO 자격에서 생기는 힌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타이밍도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정책으로 인한 그런 호재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그널,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 시에 또 타이밍을 설정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 보이고 아까 외국인 매수세 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이 파생 상품 쪽을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서 이쪽을 좀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 지금 내일이 만기일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꾸릴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포지션이 좀 긍정적이다, 우호적이다 이런 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펀드들, 그런 펀드들은 사실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이러한 파생 상품 쪽의 경우는 사실 그러한 패시브 자금으로 보기보다는 액티브나 헤지펀드 성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두 개의 성격이 좀 틀리죠. 주식 쪽은 안 사고 있지만 파생 상품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좀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치 국면을 보이고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이번에 시장이 바닥을 쳤었던 3월 19일 이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3월 19일부터 계속 누적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색선, 파란색 선이 개인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것이 36만 계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쪽에서 19만 계약이나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수가 이 주식선물의 경우는 한 계약이 10주씩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3월 19일 이후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60만 주나 샀고 개인이 190만 주나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만 사는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까만색 선은 그 카운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신 쪽에서 마이너스로 한 52만 계약을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향후에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이번에 이 만기일로 좀 모든 포지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을 체크할 때 보면 차월물 쪽으로 미결제가 급증하면서 롤오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이후에도 이 포지션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들이 다 해소가 되고 없어지고 뭐 갑자기 매도를 새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 쪽에서 나오는 매도가 지금 많이 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번 만기일은 물론이고 내일 이후에도 만기일 이후에도 좀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벤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가 딱 열리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시점인데 이후에도 글로벌 장세장은 좀 꾸준하게 어느 정도 뭐 부침은 있겠지만 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경기 개선 기대가 못 믿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 수익률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는 빨간색 선인데 이게 항상 파란색 선이 경기가 좋을 때 위에 올라섰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 급하게 빠졌던 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된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나타나면서 이 실업률 지표가 좀 조작이 됐네, 실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된 개선되는 경제 지표가 7월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 때 호재가 만약에 안 나타나더라도 이런 지표 쪽에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좀 우상향 쪽으로 호재가 나타나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글로벌 장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광만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세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파맵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맵신의 경우에는 그 차세대 항체 신약 연구를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중 표적 항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조금 있는데요. 6월 20일 그 미국 아마케에서 차세대 치료 항체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치료 항체인 PMC402가 면역 항암제와 이제 병용 투여 시에 방어 효과가 매우 높다 알려져 있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갖고 합병증이 하나인 그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거기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도 한 7%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위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일정이 한 6월 20일 정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맵시는 일단 손절가는 한 21선 정도인 37,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 한 5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틸렉스. 이 유틸렉스도 마찬가지로 그 제약바이오 종목에 분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특히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 그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그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취급하는 그 회사들과는 좀 달리 이제 변종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약 후보 물질, 코로나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갖고 두 건의 그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주가 차트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한 7% 정도 오늘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한 6,700원 정도를, 6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이제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 한 8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루 이틀 눌리면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드라마를 또 제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연말에 그 시진핑 방문 또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중국의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뭐 이런 관련해갖고 드라마 수출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이 스튜디오 지분이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더킹, 뭐 영원한 군주 이런 그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아서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다 해서 2분기에는 호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넷플릭스에 그 다수의 한 7개에서 10편 정도의 그 콘텐츠를 아마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갈수록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도록 할게요. 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오랫동안 거의 뭐 작년 11월경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이 단기적인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78,000원 정도로 21선 부근으로 잡아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오늘 고점인 이 저항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중기적으로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안타증권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나요? 지난주에 3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은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탑픽으로 설정한 그 유안타증권은 좀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좀 떨어져서 매수가 또는 상승 시에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안타증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설정한 종목은 탑픽 종목으로 설정한 종목은 유틸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틸렉스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항체 면역세포 치료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주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고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21선, 5일선 우상향 흐름을 꾸준히 이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가 좀 나왔지만 하루 이틀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오늘 고점 부근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한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틸렉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